작화 좋은 로판 추천. 깨진 유리 구두의 조각. 여기 여동생을 증오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스에. 그녀는 평민으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백작과 결혼하게 되면서 귀족영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먼 백작이 그녀와 어머니에게 모든 걸 줄까 두려웠던 친척들은 시스에와 로에나를 항상 비교하며 시스에를 고립시켰습니다. 로에나는 아름다운 외모와 상냥함으로 주변 인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시스에에게는 증오스러운 존재일 뿐이었고, 계속된 비교에 결국 시스에는 로에나를 감금했으나 로에나는 황태자에게 구출되면서 황태자비가 됩니다. 결국 시스에는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로에나는 그녀가 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시스에는 사형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눈을 떠보니 회개에 있었습니다. 나를 죽인 황제의 딸로 살아남는 방법. 여기 딸의 몸으로 환생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나에. 그녀는 황제를 사랑했으며 황제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황제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딸 리리나와 별궁으로 가게 되는데 마나에는 결국 마녀라는 누명을 쓰며 황제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리리나를 걱정하며 용에게 빌었고, 일어났더니 자신이 죽은 지 1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회개한 줄 알았으나 사실 리리나의 몸으로 깨어난 거였는데, 리리나의 몸은 허약했으며 사생활한 이유로 황녀 대접도 받지 못해 탑에 갇힌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받는 대접을 바꾸고 싶었고, 자신을 죽인 황제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딸의 위치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나를 재워줘. 여기 친척에게 모든 걸 빼앗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라.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신탁을 받아 황후가 될 운명이었으며 황족은 모두 신탁의 여인에게만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문양이 에이라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이혼당하게 됩니다. 사실 신탁의 여인은 에이라가 아니었고 반개 출신인 주디스가 황후가 되는데, 이로 인해 에이라는 사생아가 아니냐는 오명을 쓰며 그녀는 불면증이 생겼고 그녀의 아버지도 쓰러져 주디스의 아버지이자 그녀의 숙부가 가주 대리를 맡게 되는데, 그녀의 숙부는 가문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이라가 한 남자와 만나자 불면증이 치료되었으며 신탁의 문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여기 살아남기 위해 애교를 부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타나시아. 그녀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녀의 아버지인 클로드는 자신의 딸과 부인 모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제니트라는 딸이 한 명 더 있었고, 클로드는 처음에는 제니트에게도 관심이 없었으나 점점 제니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타나시아는 제니트를 질투하지 않으며 그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제니트의 차에 독을 넣었다는 누명을 쓰며 결국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런 아타나시아에게 빙의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제니트가 나타나기 전에 도망가거나 클로드에게 열심히 아양을 떨어보려고 합니다. 악녀는 마리오네트. 여기 자신을 죽인 동생을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에나. 그녀는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녀라 불렸지만 사치와 폐악밖에 모르는 악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 레제프를 도와 황제를 죽이며 레제프를 황제로 만들어주지만 레제프는 그녀를 이용했던 거였고, 황제가 되자 돌변해 그녀를 버렸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소설 속이었고 카에나는 원작의 내용을 모두 알게 된 상태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번 생에선 사치와 폐악을 부리지 않았으며 레제프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압박 때문에 삐뚤어진 거라 생각하고 그가 변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레제프를 아끼고 사랑해줍니다. 폐하의 밤.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린. 그녀는 황녀로 태어나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우연히 만난 에녹에게 첫눈에 반해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둘은 약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녹의 아버지인 대공이 황제에게 버림받으며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에녹도 모든 걸 잃은 채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는데, 에녹은 이 모든 게 에린이 한 짓이라고 생각해 결국 에린을 제외한 모든 황족을 죽이고 에린을 황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에린은 꼭두각시 황제일 뿐이었으며 지금도 그를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날 속인 대가는 목숨으로 받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가족을 울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일라. 그녀는 공녀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바이런에게 납치되어 그를 아버지라 믿으며 그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결국 원수를 죽이는데 성공했지만 자신이 죽인 원수가 사실 진짜 가족이었고, 에일라도 결국 바이런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일어나니 어린 시절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곧장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바이런은 그녀에게 저주를 걸어뒀고, 그녀는 저주를 풀며 바이런에게 복수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에일라는 위기에 빠진 황자를 만나 그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일라라 밝히며 자신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일은 악당과 계약 가족이 되었다. 여기 평생 이용만 당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아. 그녀는 노래로 사람을 홀린다는 욕의 세이렌이었지만 세이렌들은 모두 뛰어난 능력 때문에 이용만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녀의 아버지도 아리아를 이용만 하다가 황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감금한 채 학대하며 노래만 부르게 시켰고 수년 뒤 대공이 황제를 죽이며 그녀를 꺼내줘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대공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일어나니 회귀하게 되었고 이번 생은 대공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해 노래를 불러 아버지의 기억을 조작했고 대공을 만나기 위해 대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도망친 백작 부인이 돌아왔다. 여기 남편의 두 번째 결혼식을 보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베카. 그녀는 제플린과 결혼했는데 제플린은 레베카가 밖을 나갈 수 없게 통제했으며 그녀를 점점 고립시켰고 자신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레베카는 알리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모두와 연락이 끊겨 외로웠던 레베카는 일찍 마음을 열며 알리시아와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알리시아가 제플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제플린은 알리시아를 두 번째 신부로 드리겠다 했고 결혼식도 진행합니다. 훗날 레베카도 제플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레베카는 이대로 가면 자신의 아이도 자신처럼 살게 될 거라 생각해 제플린에게서 도망치지만 몇 년 후에 제플린이 다시 찾아와 레베카는 아이를 빼앗기고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일어나니 회귀하게 됩니다. 원작을 비틀려다 북부 대공을 유혹해버렸다. 여기 괴롭히던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리. 그녀는 황자에게 반해 수년 동안 황자를 집착하고 따라다니며 여주를 괴롭히는 악녀였고 결국 황자의 손에 사형당하게 되는데 이런 리리에게 빙의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황자와 거리를 둘 생각이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은 이제 황자가 아니라 대공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듣자마자 대공을 공작저로 데려왔고 대공은 리리에게 약혼을 제안해 결국 둘은 약혼하게 되며 이는 신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리리는 더욱 확실하게 살아남기 위해 원작의 여주와도 친해지며 원작 여주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구미호를 잘못 키웠다. 여기 구미호를 키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리아. 그녀는 성기사로서 요괴들을 사냥하다가 어느 날 어린 구미호를 발견하게 되는데 신녀가 나타나 이 여우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뒤 고향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실리아는 사실 어린 시절 버려졌었고 운이 좋게 사제에게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지만 저주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배척했는데 성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실리아는 이런 자신과 여우를 겹쳐보며 성인이 될 때까지만 키우려고 했지만 여우 요괴도 다른 인간들한테 학대받은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계심이 강해 공격적이었으며 실리아를 계속 공격했는데 그래도 실리아는 여우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우는 결국 실리아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원작은 아무나 비트나 여기 결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반젤린. 그녀는 졸부의 딸이었으며 공작과 결혼하게 되지만 공작의 어머니는 황제의 명으로 인해 강제로 황제의 정부가 되었고 황태자를 낳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공작은 황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훗날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공작과 젤리는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런 에반젤린에게 빙의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공작과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공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공작이 싫어하는 짓들만 골라서 했는데 그래도 공작은 자신의 모든 걸 줄 테니 결혼하자고 합니다. 아기 남편의 흑막 아내입니다. 여기 어린 나이에 남편에게 팔려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체리아. 그녀는 가난한 백작가에 태어났고 그녀의 언니는 신성력을 사용해 많은 돈을 벌어왔지만 체리아는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그녀의 부모는 이런 체리아를 공작저로 팔아버려 공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됩니다. 공작 부인은 아들에게 체리아를 부인이라고 소개해주며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하는데 사실 공자도 태어나면서 저주를 받았고 공작 부부는 이 저주를 믿으며 공자를 별채에 감금시켰습니다. 공자는 훗날 복수심에 미쳐 모든 공작과 사람들을 죽였으며 체리아도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런 체리아에게 빙의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공자를 착하게 키우려고 합니다.